맨체스터 시티가 2023-2024 시즌 잉글랜드 FA컵 8강 진출을 성공했습니다. 8강 진출 자체가 놀라운 일은 아닌데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근 좋은 경기력을 보여왔던 루턴 타운을 상대로 무려 6대2의 대승을 거두면서 어떻게 보면 올 시즌 들어서 가장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줬고, 이 배경에 또 로드리 선수를 쉬게 했음에도 좋은 플레이를 펼쳤다. 대체 이 비결이 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영국 현지에서까지 역사상 최초의 2시즌 연속 트래블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맨시티의 화력이 회복이 됐는지, 혼란의 부진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었는지 총정리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날 FA컵 3경기가 열렸는데 레스터 시티가 1부 리그 팀인 본머스를 1대0으로 꺾고 8강 진출을 성공하는 이변을 연출했고요. 블랙번 로버스와 뉴캐슬의 경기는 승부차기 접전까지 갔어요. 네, 이 가운데 맨시티가 프리미어리그 팀 중에 가장 화끈한 승리를 거뒀다라고 할 수 있고요. 2월 29일 목요일 새벽에 첼시 대 리즈, 노팅엄 대 맨유, 울버햄튼 대 브라이튼, 그리고 리버풀 대 사우스햄튼의 경기가 있는데,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도 벌이고 있는 리버풀도 이제 주목할 만하지만, 황희찬 선수가 이제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리고 만약 FA컵에서 탈락할 경우 경질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첼시의 포체티노 감독의 운명까지 정말 많은 스토리가 FA컵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많은 팀들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지금 맨시티가 우승 후보 1순위가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올 만한 경기력이 바로 이번 루턴타운과의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FA컵 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갖는 오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맨시티는 사실 균도간이 떠나고 또 전반기 내내 더브라이너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핵심 미드필더의 부재를 좀 느끼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래블을 달성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경기력과 전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올 시즌에는 다른 프리미어리그 우승팀이 나오지 않겠느냐, 내지는 사실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트래블 타이틀을 다 지키기는 어렵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과정 속에 또 맨시티가 한참 좋을 때는 6골을 넣는 팀, 식스앤더 시티라는 별명이 있는 팀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전반기 11월에 있었던 본머스와의 경기 6대1 승리 외에는 6득점을 기록한 경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 올 시즌 두 번째로 한 경기 6득점이 폭발하면서 진정한 맨시티의 모습이 돌아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3경기 동안은 이제 한 골씩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득점력이 좀 아쉬웠던 상황이었는데, 오늘 경기를 통해서 득점이 폭발했습니다. 2대 6으로 맨시티가 승리를 거뒀는데 기대골값이 2.0, 3.38이었습니다. 이런 것만 놓고 본다면 루턴타운도 꽤나 경기를 잘했어요. 결국엔 루턴타운이 승격팀으로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근에 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팀인데, 선수비 후역습, 내려서서 이제 영혼의 템백을 구사하는 팀이 아니라 달려들고 공격적으로 맞불을 놓는 팀이다 보니까 이런 팀을 상대로 맨시티가 강합니다. 맨시티는 확실하게 역습하는 팀을 상대로는 고전하는 경향이 있는데, 함께 치고받는다? 그러면 맨시티의 장점이 살아나잖아요. 물론 맨시티가 이런 과정 속에서 실점을 하고 또 위기를 내주긴 하더라도 훨씬 더 뛰어난 공격력과 득점력을 통해서 승리를 챙기는 팀이기 때문에, 이날 경기 기대 득점을 보면 루턴도 2.0골이니까 사실 기대 득점은 확실한 기회를 의미하는 거다 보니까 꼭 골이 확실한 기회만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루턴타운도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경기였고, 맨시티는 이제 3.38골의 기대 득점이었으니까 사실 4골 정도 넣을 만한 경기였는데 6골을 넣었다. 이게 바로 이제 기대 득점 이상의 화끈한 공격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점유율인데요. 맨시티가 57.1%로 물론 점유율에서 앞서긴 했지만 통상적으로 60%, 70%까지 가져갈 수 있는 팀인데, 루턴타운이 42.9%라는 것은 루턴타운도 나름 공격적으로 경기를 했다라는 것이고, 필드 틸트, 경기장 기울기도 51대 48이라면 거의 좀 이제 엇비슷했다. 결국에는 루턴타운도 전진하면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맨시티도 많은 공격 기회를 만들고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볼점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확실한 건 이제 슈팅에서 17대 14 굉장히 많은 슈팅들이 양 팀에서 나왔는데 유효 슈팅에서 15대 7로 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예, 결국에는 루턴타운도 맨시티만큼이나 슈팅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맨시티는 17개의 슈팅 중에 무려 15개가 유효 슈팅이라는 엄청난 결정력을 보여줬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양 팀의 빅찬스가 6대5였어요. 네. 그러니까 빅찬스를 서로 다 살렸다고 한다면 맨시티가 6대5로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루턴타운은 5번의 빅찬스 중에 하나만 성공시켰다. 다른 하나의 기회에서 골을 넣은 건 빅찬스가 아니었다는 얘기거든요. 맨시티는 반면에 6개의 빅찬스 중에 3개를 성공시키면서 확실히 결정력에서 앞섰다. 루턴타운이 도전적인 경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결정력이 뛰어난 맨시티가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팀 간의 대결에서
홀란과 지금 케빈 더브라이너 선수가 10점 그리고 9.1점 평점 10점이 만점 아닙니까? 예, 홀란 선수가 5골이나 넣었기 때문에 감점 요인이 없었고 사실 더브라이너 선수도 엄청나게 많은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기 때문에 어디서 점수가 깎였나 싶을 수 있는데요. 이번 맨시티와의 경기에 주목할 점은 FA컵은 사실 주말에 리그 경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로테이션이 가동이 되잖아요. 이번 경기에 가르디올라 감독은 골키퍼인 에데르송 선수가 지금 뭐 뛸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항상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로드리가 없으면 맨시티가 못 이긴다. 이번 경기는 로드리를 쉬게 하는 로테이션을 가동한 가운데 대승을 거뒀다. 그 배경에는 역시 더브라이너의 복귀가 있다. 말씀드린 대로 로드리, 더브라이너, 균도안이 맨시티 트래블의 주역이었는데 균도안이 바르셀로나로 떠났고 더브라이너 같은 경우는 부상으로 빠졌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로드리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텨왔었는데 이번 경기는 더브라이너가 완전한 몸 상태를 갖추자 로드리 없이도 경기를 장악하고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홀란, 더브라이너 이 두 명의 공격 조합이 투맨쇼를 통해서 6골을 만들어냈다. 이게 좀 의미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패스 네트워크도 좀 살펴보겠는데요. 오른쪽 이제 분홍색으로 표시된 쪽이 이제 맨시티인데 17번에서 9번으로 가는 선이 아주 깔끔하네요. 예, 이 선이 굵을수록 서로 패스가 많이 오가갔다는 얘기인데요. 더브라이너를 이제 확실하게 홀란 뒤에 배치해서 더브라이너의 역할이 홀란에게 득점계를 만들어줘라 이렇게 좀 명확하게 설정된 평균 이치와 패스 네트워크가 나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이드 공격을 이날 경기는 많이 펼치지 않고 중앙 공격 더브라이너 홀란의 호흡을 극대화하는 전술을 과르디올라 감독이 가동했고 그로 인해 더브라이너 선수도 이날 경기 모든 선수들 중에서 득점 찬스 패스가 가장 높게 기록되면서 더브라이너 홀란 2명만 잘 살려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루트를 보여줬고 보시는 대로 사실은 맨시티가 사이드 공격도 잘하는 팀인데 중앙 지역만 많이 활용을 했잖아요. 네. 루톤이 사이드 위주로 경기를 펼치니까 맨시티는 그 반대로 가운데 위주의 경기를 펼치면서 효율적인 마무리를 해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브라이너 선수의 이제 최근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복귀 이후에 이제 4경기 연속 도움을 기록하면서 맹활약을 이어갔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무려 4개의 도움을 기록했어요. 예, 전반기에 사실상 부상으로 이제 개점 휴업 상태였던 더브라이너였는데요. 프리미어리그 복귀 경기였던 뉴캐슬과의 경기에 교체로 나와서 1골 1도움으로 3대1 승리를 이끌었죠. 그 뒤 번리전 3대1 승리에도 어시스트를 했고 브렌트포드전 에버튼전까지 리그 4경기 연속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돌아오자마자 미친 영향력을 보여줬죠. 여기에 코펜하겐과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도 1골 1도움의 원맨쇼로 3대1 승리를 이끌었고 이번 FA컵 16강전 루턴타운전에는 무려 4개의 어시스트를 한 경기에만 기록을 하면서 최근 부상 복귀 후 8경기의 공식 경기에서 1골 8도움 9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으니까 더브라이너의 영향력과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홀란은 맨시티에서 83경기를 뛰면서 무려 79골을 지금 기록 중입니다. 예, 정말 지난 시즌 압도적인 득점왕이기도 했고 올 시즌도 여전히 득점 선두를 달리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시티가 워낙 강력한 팀이기 때문에 홀란 선수가 부진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네. 이유는 뭐냐면 최근 10차례 공식 경기 중에 7경기에서 골을 넣지 못하면서 주춤했거든요. 특히 이번 루턴타운과의 경기를 빼놓고 9경기를 보자면 그중에 2경기밖에 골을 넣지 못했다. 이것은 혼란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그 혼란이 이번 경기에만 5골을 넣으면서 본 모습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 그 5골 중에 4골을 케빈 더브라이너가 모두 어시스트를 했다. 즉 더브라이너가 복귀해서 혼란의 도우미로 활약을 해준다면 앞으로 더 이상 혼란 선수가 이러한 득점 가뭄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는 앞으로 이어질 후반기 일정은 더브라이너 어시스트 혼란의 득점이 빵빵빵 터지면서 맨시티가 또 한 번 연전 연승을 통해서 우승을 노릴 수 있다. 트래블을 노릴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두 선수의 이제 엄청난 활약 속에 대승을 거뒀는데 과르디올라 감독도 상당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엘링 홀란이 2달 동안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2달을 잃으면 그 리듬을 되찾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 완전히 리듬을 되찾은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국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홀란 선수가 사실 최근에 부진했던 게 꼭 더브라이너가 없기 때문만은 아니라 몸 상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그 리듬을 되찾는 과정에는 더브라이너의 도움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더브라이너 역시 부상에서 돌아와서 첫 리그 4경기에 어시스트를 했다고는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최고의 몸 상태가 아닌 와중에 그런 활약을 펼친 거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 홀란 5골, 더브라이너 4개 도움이 나왔잖아요. 이 얘기는 두 선수 다 몸 상태가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과르디올라 감독의 인터뷰가 더 주목할 부분은 돌아오고 있습니다. 커밍백. 아직 다 돌아온 게 아니다. 즉 앞으로는
더 잘할 거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더 무시무시한 활약을 예고한 겁니다. 아니 오늘부터 더 잘할 수 있나요? 예, 그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가르디올라 감독이 이제 긍정적인 인터뷰, 두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뿜어 나오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었는데요. 혼란은 이 경기 끝나고 난 이후에 또 욕심도 좀 드러냈어요. 예, 사실 뭐 이제 다가오고 있다. 내 모습이 돌아오고 있다. 내 체력 정상 컨디션이 되고 있고 기분 좋고 놀라운 기운이다. 공격할 준비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영국 BBC가 사실은 공영방송이 운영하는 매체로서 굉장히 신중한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경기를 보고 맨시티가 또 다른 트래블을 이제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앞장설 준비가 혼란이 되어 있다. 혼란이 정말 무자비한 마무리를 보여줬다라고 했는데 이날 보여준 경기력은 분명히 혼란과 더블아이너가 보여준 콤비 플레이는 축구 역사상 없었던 두 시즌 연속 트래블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영국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롭 에드워즈 감독이 이끄는 루턴타운이 감당하기에는 오늘 이 엘링 홀란과 케빈 더브라이너의 활약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득점 장면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 3분 좀 이른 시간이었는데요. 마테우스 누네스 선수가 이제 경합 과정에서 볼을 뺏어내고 난 이후에 더브라이너 선수에게 연결했거든요. 그런데 더브라이너 선수가 이거를 정말 기가 막히게 또 엘링 홀란에게 연결했고 엘링 홀란은 수비수들이 이제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어요. 예, 사실 뭐 이 장면은 더브라이너가 스루 패스만 좋은 게 아니라 침투 속도와 컷백까지 뛰어나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네. 더브라이너의 컨디션이 확실히 올라왔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득점 장면이 이른 시간에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 이제 17분에는 오르테가 선수, 오늘 이 오르테가 선수가 2실점을 했습니다만 롱 패스로 또 이제 빌드업의 시발점 역할을 했는데요. 오르테가가 롱 패스를 냈고 엘링 홀란이 수비수가 이제 등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뒤에 있는 동료 선수인 또 더브라이너 선수에게 연결했고 다시 더브라이너가 달려 들어가는 홀란에게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또 마무리 줬어요. 결국에는 골키퍼가 뻥 차준 공을 홀란 더브라이너 둘이서 그냥 플레이 만들었다. 다른 동료 선수 없이도 두 명만 가지고도 골이 가능했던 플레이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2대0 추가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 40분 과정인데 이것도 이제 경합 과정이었거든요. 도쿠 선수가 그 경합 과정에서 흘러나온 볼을 뺏어내고 난 이후에 더브라이너에게 또 연결했고요. 더브라이너가 또 이제 달려 들어가는 혼란에게 기가 막히게 또 연결했습니다. 쫓아오던 수비수를 옆에 두고 또 이제 오른쪽 구석으로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어요. 예, 역시나 이 장면은 더브라이너의 최대 강점인 스루 패스를 통해서 혼란의 기회를 만들어준 장면이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이른 시간에 해트트릭이 완성이 됐는데 아무래도 3대0이 되면 조금은 이제 마음이 느슨해질 수 있거든요. 네. 루턴타운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들면서 전반전이 끝나기 전인 44분에 조던 클라크 선수의 중거리 슈팅을 통해서 3대1로 이제 만회골을 넣었고 이 만회골을 통해서 후반전까지도 조금은 경기의 긴장감이 유지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 기록을 보면은 점유율에서 55대 45로 10% 정도 맨시티가 앞섰고 토탈 슈팅이 9대 3, 유효 슈팅은 8대 1로 확실하게 전반전은 맨시티가 우위를 보였어요. 네, 전반전 같은 경우에 사실 맨시티가 빅찬스도 이제 5개로 훨씬 많았고 루턴타운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전반전 사실 맨시티가 완전히 주도를 하면서 3대0이 되고 나서 방심한 맨시티를 루턴이 위협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 흐름이 후반 시작 6분 만인 51분에 바클리의 연결을 받은 클라크의 슈팅으로 3대2 추격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제 한 골 차가 된 거잖아요. 네. 이러니까 이제 맨시티가 다시 긴장하면서 그 이후에는 다시 맨시티의 화끈한 공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54분경에 이제 카일 워커 선수가 달려 들어가던 더브라이너 선수에게 지금 패스 연결했고요. 더브라이너 선수가 지금 박스 안까지 파고들어서 컷백을 시도했거든요. 두 선수의 또 환상적인 호흡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더브라이너가 침투하는 플레이가 좋아졌다. 몸이 확실히 살아났다는 거예요. 지금 더브라이너도 92년생으로 어떻게 보면 황혼기를 바라보고 있고 사우디의 관심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최고 경기로 보일 수 있다는 걸 이런 장면에서 보여주는 거죠. 이날 경기에 스루패스로도 어시스트를 했지만 컷백으로도 2개 어시스트를 했다. 이 컷백을 혼란이 밀어넣으면서 맨시티가 4대2로 다시 달아나면서 추격 의지를 꺾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 4골을 그야말로 혼란과 더브라이너 선수가 합작을 해내면서 루턴타운을 멘붕에 빠뜨렸는데요. 57분에는 이 맨시티의 혼란 더브라이너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예, 맨시티가 사실 더브라이너가 없을 때는 베르나르도 실바가 이제 플레이메이커로 활약했었는데 57분에는 이제 베르나르도 실바의 패스를 혼란 선수가 슈팅했고 이게 골키퍼가 막는 것 같았지만 그대로 흘러 들어가면서 5대2까지 이제 완전히 쐐기골이 터진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72분에는 또 이제 마테오 코바치치의 중거리 슈팅이 나오면서 6대1로 맨시티가 앞서가게 됐는데요. 사실 이제 5대1가 되면서 경기 양상은 맨시티 쪽으로 많이 기운 느낌이었죠. 이 장면 같은 경우에 사실 홀란 선수가 또 배우로 침투에 들어가니까 루턴 수비수들이 딸려 들어가면서 생긴 공간 덕분에 코바치치가 편안하게 중거리 슈팅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네. 이를 통해서 6대2가 됐다. 6 앤더 시티가 완성되면서 이제 경기를 좀 편안하게 마무리했던 맨시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맨시티의 이제 현재 순위를 보면은 2위에 올라 있는데 리버풀의 승점 한 점 차에 불과합니다. 네, 리버풀이 60점이고 맨시티가 59점인데 리버풀이 이제 카라바오컵 우승컵을 들면서 클롭 감독이 올 시즌을 끝으로 이제 또 팀을 떠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클롭 감독이 또 한 번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관심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과디올라 감독이 그 잔치 내가 망치겠다라는 지금 기대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맨시티가 이제 3월 4일 월요일 0시 30분에 맨유와 맨체스터 더비를 펼치는데 이제 사실 이 더비가 라이벌전 느낌이 아니에요. 거의 뭐 맨시티가 맨유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뒤 리그 일정도 주목할 것이 3월 달에 이제 리버풀과의 원정 경기가 있고 4월 1일에 아스널과의 경기가 이어집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맨시티가 자력으로 리그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일정들이 이어진다. 이 경기를 다 이기면 맨시티가 선두가 되는 거고요. 또 이미 코펜하겐과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원정 경기를 3대1로 이겼기 때문에 3월 7일 목요일 새벽에 있을 홈에서의 2차전은 뭐 사실 거의 맨시티가 가볍게 챔스 8강에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일정들을 봤을 때는 맨시티가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스리그, FA컵 또 한 번 다 우승할 수 있는 2연속 트래블이 가능한 그런 기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세기만 놓고 본다면 이제 경기당 한 골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걱정을 했는데 오늘 FA컵 루턴타운전을 통해서 대승을 거뒀고 더브라이너 선수와 또 이제 홀란 선수의 호흡이 좋은 걸 봤을 때 앞으로 일정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군요. 예, 게다가 맨시티가 전통적으로 후반기에 강한 팀, 과디올라 감독이 후반기 정말 중요한 시점에 팀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유명한데 올 시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화위복이라고 할까요? 전반기에 더브라이너 선수가 부상 때문에 거의 경기를 안 뛰었기 때문에 과밀한 일정 속에 체력적으로는 이제 부상 회복하느라고 시간을 쓰긴 했지만 경기 체력은 오히려 좋은 상태거든요. 네. 즉 홀란 더브라이너가 이제부터 불을 뿜는다면 맨시티가 정말 2시즌 연속 트래블을 달성하는 것도 결코 허황된 꿈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불길이 과연 맨시티 더비전에서도 이어질지, 맨체스터 더비전에서도 이어질지 그렇게 이어진다면 한준 해설위원이 기대한 것처럼 네, 맨시티의 트래블 가능성은 그야말로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3월 11일 월요일 0시 45분에 있을 리버풀과 맨시티의 경기가 어떻게 보면은 프리미어리그 결승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올 시즌은 아스널도 굉장한 기대를 보이고 있잖아요. 4월 1일에 있을 이 맨시티와 아스널 경기까지 정말 맨시티의 일정들 뭐 지금 뒤에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도 있으니까 네. 브라이튼과의 경기도 있고 지금 앞으로 있을 6경기가 다 쉬운 경기가 아니에요. 너무 재밌는 경기가 네. 될 것 같은데 이 경기들에서 맨시티가 정말 2연속 트래블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프리미어리그와 맨체스터 시티의 최신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